9월 8일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에 이어서 현무경 첫장 기요정을 1회4시를 하기로 하는데, 기요정을 1회4시는 전 시간에 조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충하는 연장선상에서 요걸 제가 적어봤어요. 요거는 지금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산께서 친히 이제 요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법문식구다 그렇게 표현해요. 법문.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일출인묘 진사부지 일인유 해자 난분배 일정사오미 대명 일중이시 교역태. 증산도인들은 이 식구를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회자되는 거, 널리 사람들한테 떠도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일정사오미 개명. 뭐 종단에서는 요걸 갖다가 사오미, 사오미는 지지잖아요. 자축이 맺힌 사오절에 진사오미 하면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속하죠? 남방. 남방이면서 여름에 속하잖아요. 사오미, 해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사해, 오해, 미해. 사오미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지지가 12개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뱀띠잖아. 이렇게 되면 뱀띠가 띠동갑이 1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있잖아요. 12년마다 사오미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사오미가 돌아오는 해, 그때는 여긴 개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사오미가 되면 개벽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사, 오, 미, 3년, 그 3년 안에 개벽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축이 23도 5번 이렇게 틀어진 게 바로 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가 3번만 틀리면 몇 년이죠? 만약에 3번 틀렸어, 몇 년 간 거죠? 그러면 32년. 근데 3번도 더 돼요. 한 4번, 5번 정도 틀린 거예요. 그죠?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이제 틀리고 그러니까 요새는 잘 믿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오미 개벽이 아니라 개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자꾸 개벽이라고 믿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우선 요것도 풀어볼까요? 일출은 뭐냐? 태양이 뜨는 거죠. 이렇게. 태양이 뜨는 건 인묘진, 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른다고 얘기해요. 태양이 인묘진에서 나오는 일을 모른다 그 얘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천의 태양은 인묘진 요 사이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일인유 해자 난분배, 요건 뭐냐면 태양에 들어가는 거, 이제 나왔으니까 요건 들어가잖아요. 태양에 들어가는 거는 유, 해, 잔대, 요 3년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유, 해, 잔대. 난분배는 뭐냐면 나눠지지, 분배,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나눠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려울 난자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들어가는 것은 유, 해,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난분배로 했느냐? 그전에는요, 해하고 자가 나눠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시작이었잖아요. 자로 시작했잖아요. 끝은.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눠지질 않아요. 이게 같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사오미 개명 그랬어요. 태양이 이제 바로 되는 거. 바로 되는 것은 사오미에서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중이시 교역태. 태양이 중간에서 저작거리를 형성한다는 얘기,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교역을 하는 것은 교역을 하고 물러간다 그런 얘기죠. 태양이 가운데 될 적에 시장이 되고 교역이 되면서 물러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네 군데가 전부 다 나를자가 들어갔다는 거. 즉 선천과 후천의 태양의 어떤 그 도수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벽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적에 선천에서 이제 자, 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축, 인, 진, 사, 위, 신, 술,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뭐가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12띠에서 이게 먼저 시작했다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한 건 뭐냐면 시간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건 시두잖아요. 자신. 그 다음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시간에 머리가 난 거고 요거는 세수를 월두라 그러냐. 시두 그럼요 월두죠. 그리고 요거는 태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걸 좌우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요 동쪽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진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선천의 양이 주관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이 주관했다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주도했다. 남존여비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음양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 투영된 한 단면적인 그 현상이었을 뿐이지. 그런 현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만 투영된 게 아니고 온 만물에 다 투영이 돼요. 그래서 다 볼 줄 알아야지 남존여비라는 거 한 가지 사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존여비가 이미 깨졌어요. 지금도 깨졌지만은 완전히 깨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그 고리타분한 유교적인 관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깨졌지만은 내면적으로 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조화를 이뤄요. 깨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깨진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더 쥐고 흔든다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개벽을 할까요? 누가 누구를 쥐고 흔든다? 남자가 여자를 쥐고 흔드는 것도 안 되지만은 여자가 남자를 쥐고 흔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를 쥐고 흔들어? 그건 애초부터 발상이 잘못된 거죠. 음과 양은 본래 평등한 거예요.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명이라고 불러요. 일과 월이 한데 합쳐서 밝아지는 걸 여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 오늘 한 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세상을 만들렸으면 그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자인진 전부 다 1양, 2양, 3양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이 주관했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뒤집는 해요. 자, 일출인묘진 사부지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인묘진이 요거 셋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일인묘 해자 남분백 됐어요. 유해자 그랬어요. 여기죠. 유, 해. 자, 요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서로 정반대 방향을 말했잖아요, 지금. 그래, 1.45미 그러면 여기를 말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지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선천에서는 태양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보세요. 인묘진사부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인묘진에서 이루어지는 걸 모른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출인묘진, 또 일임묘 해자나무인데 그랬어요. 태양에 들어가는 것은 유, 해, 자,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모른다 그 얘기예요. 또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이건 7도 이동한 한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지금. 자, 자가 뒤집어지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집어지면 무조건 이 자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라 했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자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도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6도지만 하나가 더 가야 되니까 7도라 그래요. 그럼 5가 7도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반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또 진도 마찬가지예요. 진의 반대는 수자리인데 1로 들어가죠. 묘도 원래 이 자리인데 1로 들어가요. 전부 다 그렇게 7도 이동한다. 7도 이동하는 것 같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인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그럼 인묘진 그러면은 인이 어디로 들어가요? 인의 반대가 원래 신자리잖아요. 그 유자리에 들어가죠. 여기가 유가 돼요. 인. 요, 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유는 이것도 이동을 해야죠. 이것도 7도 이동을 해야 돼. 이게 6도 이동하면 묘이니까 1로 가죠. 근데 7도니까 이 자리로 가죠. 그 여기 유야 술, 해 이렇게 돼요. 그럼 저기 자 이렇게 되잖아. 해자 남분배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자에서 시작했잖아요. 쭉 해서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자하고 해가 길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그걸 이제 나눠졌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붙어버렸어 지금. 그 분배하기가 힘들다 그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요게 부천에서는 요게 뭐라 그랬어요? 전번에 우리 기후정월 1일 사시할 적에 여기 유잖아요. 중앙에 무하고 기가 있었는데 기가 요거하고 합해서 기유가 됐다 그랬잖아요. 요 자리가 무하고 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선천에서는 무하고 진하고 합해서 무진년에 낙서가 떴다 그랬잖아요. 무진년에. 근데 부천에서는 요 자리로 유가 들어가니까 기하고 유가 합해서 기유년에 현모경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유가 달입니까 태양입니까 지금 이게? 달이죠. 12달의 머리잖아요. 요거 정월달이에요. 요거 세수자리예요. 전 선천에서의 세수는 요 자리였거든. 인월 세수. 요 자리가 달이 떴잖아요. 요 자리요. 근데 후천에서는 달이 뜨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러니까 일출 태양이 뜨는 자리, 달이 태양이 뜨는 자리, 그거는 인묘진, 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인묘진. 자, 여기에는 그럼 뭐가 떠요? 자, 이 자리를 뭐가 들어오는지 보면 되잖아요. 원래는 신이지 이렇게. 신인데 1도를 더 가니까 이 자리죠. 1, 2, 3, 4, 5, 6, 7 해서 이 자리가 미가 돼요. 그리고 이 자리는 본래 선천에서는 달이 떴잖아요. 12달에 첫 달 달이 떴는데 후천에서는 이 자리가 뭐가 떠요? 기하고 미잖아요. 기유는 뭐냐면 달이 뜨는 거고 이 자리가 태양이 떴었잖아요. 태세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떴는데 태양이 지잖아요. 이제 지니까 달이 뜨는 거고 이 자리는 달이 떴었어요.
반대가 되죠. 달이 뜬 자리는 태양이 뜨는 거예요. 자, 달이 뜬 자리는 태양이 뜨고 기미가 태양이에요. 기미라는 태양이 뜨고 무진이라는 태양이 떴던 곳으로는 기유라는 달이 뜨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묘진에 태양이 나오는 걸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인묘진에서. 그래 인묘진 여기서 선천에서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달이 떴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천에서는 보니까 뭐가 떠요? 해가 뜨잖아요. 그 일출이라 이게. 태양이 뜨는 걸 인묘진에서 뜨는 것 같다가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 증상께서 천지개벽을 단행하는 공사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천재평의를 바꿔놓은 걸 누가 알려 그랬어요.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요. 그거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증상 믿는 사람들은.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바꿔놓았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현무경을 몰라서 그래요. 현무경 맨 처음에 그걸 밝혀놓았는데도 요거 기유정을 일사시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요. 밝혀놓았는데도 그게 보여야 말이지. 그러니까 아예 현무경은 대두목에 와야 푸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감히 풀 수가 없는 거니까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 풀 거야 이거. 뭐 누가 조금 아닌 차잖아 이거 가지고 그러면 자샤 근데 그런 욕하는 거 이제 감히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순천도 그러니까 이 현무경을 갖다가 사수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줬잖아요. 순천도에서는 벌써 일제딱대기가 다 풀었어요. 풀고서 그걸 이미 사시로 써먹기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뿐이라 지금. 그럼 태양에 들어가는 것은 유, 해, 자라 했어요. 인, 묘, 진 그러잖아요. 선천의 태양은 진이라 했어요. 진, 무진, 무술 이게 태양이에요. 근데 이게 얼로 들어가죠? 지금 진이 해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 해, 자 글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나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자리로 들어가서 태양이에요. 이 자리로. 그 유, 해, 자, 유술, 해자 이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라 지금. 그리고 일전 사오미 개명 그랬어요. 태양이 바로 되는 건 사오미에서 때는 사오미에서 밝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오미가 어디로 간지 이제 추적을 해봐야죠. 사, 오미 이렇게 되잖아요. 요 자리가 사지 이제. 오, 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은 자축이 맺힌 섬이 이게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다 알 걸로 믿고 있는데 이건 다 알잖아요 지금. 근데 7도 이동했다니까 그게 잘 안 들어가는 모양이라. 근데 7도 이동하면은 자꾸 이걸 자축이면 이것도 외우기 힘든데 7개를 또 손가락에 이렇게 깜짝깜짝하면서 외우려고 그러지. 그렇게 외우면 평생 가도 못 외워요. 맨날 헷갈리기만 하고. 외우는 요령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편을 말해라 그런 얘기예요. 좌오, 충미, 인신, 묘유, 진술, 사해. 그렇잖아요. 그 반대편에서 1도만 더 가면 돼요. 그렇게 외우는 게 간단한 거지. 그럼 왜 7도를 가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릴 적에 이게 여기까지 가면은 6도죠. 그럼 7도 가면 6도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아까 뭐라 하냐면 6도로 가면은 양이 양을 만나니까 안 돼. 양은 음을 만나고 음은 양을 만나니까 그렇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7이라는 숫자를 알면 돼요. 자,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번 우주를 한 통의 수박으로 보고 3번 가르면은 6이라는 숫자는 표면에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6이 짝수니까 숫자 중에서 짝수는 항상 표면으로 나타나요. 짝수는.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짝수, 예를 들어서 2, 4, 8 이런 숫자들은 좀 짝수잖아요. 그거는 표면으로 드러나요. 왜 그러죠? 예? 음이니까. 음이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요. 원래 음은 여자니까 여자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음은 여자잖아요. 안에 있어야지. 왜 밖으로 돌아? 그 하도를 보면은 음이 안에 있는 경우가 있고 밖에 있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양도 반드시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도를 보면은 1하고 3은 양이잖아요. 홀수. 근데 그게 안에 있어요. 7하고 9는 밖에 있죠. 밖에 있는 양과 안에 있는 양이 있어요. 또 밖에 있는 음이 있고 안에 있는 음이 있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해서 바깥에 있고 음이라고 해서 안에 있고 그런 그 틀에 박힌 생각으로 본다면은 하도는 안 보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아무튼 3번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러면은 6이라는 숫자는 표면에 6개의 그 십자가가 생기고 7이라는 숫자는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6개 십자가가 또 한꺼번에 다 틀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뭘 가리키죠? 삼극을 갖다가 한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얘기해요. 석삼자, 천지인이죠.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규합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도를 간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지. 인존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7수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휘어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을 휘어잡았다. 휘어잡을 수가 없지. 6은 밖으로 다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휘어잡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칠수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이치를 알 적에 비로소 사람의 머리통에도 7개의 구멍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7개의 구멍을 머리통에다 만들었지? 다 휘어잡는 거예요. 머리통에서. 어떻게 휘어잡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이죠. 그래서 다 휘어잡는 거예요. 온갖 정보를 갖다 여기서 휘어잡잖아요. 그 중앙정보부가 바로 이 자리예요. 저 말썽 많은 그 중앙정보부가 아니고 진짜 정보부는 내 머리통이지 이게. 한 국가에서도 제일 상층부에 있는 기관을 정보부로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다. 어쨌건 7개의 구멍. 7개의 구멍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3개에 널려있는 온갖 정보를 갖다가 모아들이는 것이에요. 정보를 모아들이고 그 다음에 모아진 정보를 어떻게 해요?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는 건 어디서 써먹어요? 여기서 써먹는 거는요. 보고 듣고 정보 수집하는 능력이지. 써먹는 건 여기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써먹어? 그 가슴에 써먹는 거예요. 가슴에서 생각이 정서, 칠정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화가 나고 슬프고 기쁘고 물론 머리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걸 주관적으로 다루는 것은 오장육부예요. 여기서 다루는 거라. 그래서 같이 써먹는 거예요. 원래 천지가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써먹는 건데 주인공은 세 개를 한데 합치는 숫자는 7이라는 사실이지만 되죠. 6도 셋이 합한 건 맞아요. 6도. 근데 차이점이 있죠. 6은 벌어진 것뿐이지. 한데 모인 것은 7이잖아요. 8은요. 8도 3개가 모인 게 맞죠. 8도. 근데 8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벌어진 거야. 그렇잖아요. 8조각이니까. 9도 3개가 모였어요. 9는 그럼 벌어진 거예요? 모인 거예요? 벌어지고 모이고 다 합한 거예요. 7은 한데 합한 거고 8은 벌어진 거고 9는 인간이잖아요.
7은 뭐냐면 인간 속의 인지천이죠. 인간 속의 하늘. 8은 인간 속의 땅이고 9는 인간 속의 인간이라 하잖아요. 그 인간 속의 인간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지를 한데 규합한 거예요. 이게. 벌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숫자가 그래서 9라 그래요. 그 9의 이치, 제일 어려운 이치를 풀어놓은 게 천부경이고 9, 9, 81자, 81자. 그러니까 선천의 모든 경전들은 거의 다 81로 돼 있어요. 도덕경도 81권으로 돼 있어요. 항제 내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치, 7도가 변화하는 7도 이동하는 이치를 모르고서 정역을 건드려요. 그게 답이 나오겠어요. 인터넷에도 오늘도 오전에도 이제 정역, 요새 하도를 정리하다 보니까 정역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무슨 정역을 그렇게 풀어서 진짜 제목 때 문자 풀이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구나. 또 한번 다시 또 손봐야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간단한 거 이게 자는 미르더라고. 그 전에 그랬잖아. 이거 쥐고 요거는 양이잖아요. 쥐하고 양하고 합한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쥐뿔도 모른다 그런다 했잖아요. 쥐가 뿔이 나잖아. 쥐뿔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쥐뿔 여러분 하찮은 거죠. 저런 하찮은 것도 모르는 게 까본 단지 그렇게만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풀어가면서 속담하고 견주잖아요. 이렇게 다 풀어져요. 속담이 여기에 전부 다 연결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 민담 있잖아요. 옛날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그런 속담 같은 거, 민담 같은 거. 그 속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애들한테 말하기도 좋고 또 민간 놀이 있잖아요. 그 윷놀이 같은 거. 윷놀이 말고 또 뭐 있지? 뭐 바둑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만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생활 자체가 전부 다 도하고 연관되어 있구나. 그런 걸 알아요. 어쨌건 이 식기는 이해했을 걸로 믿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자꾸 또 아는 것처럼 하면 그거 안 되는 것도. 일중이식 교육 때 교육을 하면서 교육은 뭐냐면 장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과 양이 서로 어울려진 거 이렇게. 선천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냥 자는 뭐냐면 북방수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었다. 그거 하나만 생각했어. 근데 부천에서는 북방수자리로 뭐가 들어가냐면 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가 이 자리에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사가 자자리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물이 아니고 불로 변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건 밤 아닙니까? 자신은 밤이죠. 밤이 갑자기 불로 변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 자시하고 사시하고 합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하고 사가 합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천에서는 자시를 전부 다 어떻게 안 받느냐면 어둡고 차갑고 그런 시각으로 하면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가장 어두운 속에서 불이 나는 거 원래. 양이 닿으면 음이 생기고 음이 닿으면 양이 생기는 그 이치라지. 그 요거 하나만 있는 걸로 볼 때하고 그 속에 사가 들어간 거하고 같이 함께 보는 거하고 의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사가 없고 요것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5하고 이제 부딪힌다. 이렇게 맞는다. 그럼 좌우충 해가지고 서로 원수를 하래.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가 만약에 자고 남자가 오다 그러면 상극이다. 원수다. 수국하니까 물이 불을 끄잖아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을 패자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거야말로 사람 잡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속에 물 속에는 불이 들어있다는 원리도 함께 알았어야지. 예를 들어서 불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중앙에 5하고 10이 들어가고 16, 27, 38, 49 요게 이제 하도잖아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16이 물이라 해요. 16 국산 수다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물 그러면 그냥 물이지. 근데 하도에서 뭐냐면 일수하고 육수 두 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는 홀수죠. 홀수는 양이에요. 하나는 짝수잖아요. 이건 음이죠.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다. 두 가지 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안 보잖아요. 지금. 대부분 두 가지로 보는 경우는 뭐냐면은 자수하고 해석은 나눠서 보죠. 이걸 자, 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양이니까 바닷물이고 요거는 음이니까 개울물, 시냇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1하고 6하고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라 그랬잖아요. 음이 모이는 거예요? 양이 모이는 거예요? 음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건 안에 있는 거고 요건 밖에 있잖아요. 요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요.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할 때 일수를 말했을까 육수를 말했을까 이제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물이에요. 요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가르치죠?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에요? 자,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은 일반적으로 차다고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면은 따뜻해요. 왜요? 요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있기 때문에. 양이 없으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얼어버려요. 차가우니까 다 얼어버려요. 근데 얼지 않는 이유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물질, 바닷물이나 모든 물을 얼지 않게 하는 물질을 우리는 소금이라 해요. 소금이 빛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왜 빛하고 소금을 같이 얘기를 해요? 빛이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자, 숫자 중에서 이렇게 7, 2, 1, 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낮은 거죠. 자,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은 뭐죠? 밝다는 얘기예요. 밝고 또 뜨겁다는 얘기지. 열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제일 어둡고 차가운 것은 뭐냐? 숫자로? 당연히 6이죠. 그럼 어떤 걸 물이라고 하냐면 이게 물이죠. 물은 제일 밑으로 떨어지고 물은 본래 밝은 게 아니거든요. 밝게 보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물속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 물이 있지만 보면은 투명해. 그것도 왜 그래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속에도 음으로 돼 있다면은 껌껌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은 겉으로는 6이고 겉으로는 음이란 말이에요. 6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2가 3개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늘의 음량, 이는 음량을 말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하늘의 음량. 또 땅의 음량, 사람의 음량. 그 음량은 장차 뭐가 될 거죠? 본래 음량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것이 장차 하늘의 음량만 갖고도 안 되는 거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세 개 중에서 단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그 음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늘의 음량이죠. 하늘에 있는 음량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요?
사실은 이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 자, 하늘에 있는 음양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요? 그냥 우리는 맨날 그래. 음양. 맨날 입만 열면 음양 그래 이제. 너무 많이 일상적인 용어가 됐기 때문에 다 아는 줄 알아. 근데 사실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하늘에 있는 음양, 요거는 땅에 있는 음양, 이건 사람에 있는 음양이에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죠. 이거. 그럼 땅에 있는 음양은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한 거예요. 사람은 세 개를 다 합한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거보다 이게 더 복잡해지게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인 중에서 어디가 복잡하냐면요, 사람이에요. 사실 하늘은 단순한 거예요. 하늘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 사람 마음만큼 복잡한 게 없죠. 근데 요 셋을 다 합한 상태, 즉 6을 곱하면은 뭐가 되죠? 곱하면 8이 되는 거고 합하면 6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합해 놓은 게 6이고 1육수고 곱해 놓은 게 요거예요. 38이에요. 요건 합해 놓은 거 이건 곱한 거예요. 그럼 합해 놓은 거하고 곱해 놓은 거하고 의미가 다르지. 다르잖아요. 합해 놓은 건 뭐냐면은 천지임이라는 이질적인 거. 다른 것끼리 뭐가 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2를 3번 곱한 이거는 뭐죠? 본래 하나죠. 하나를 갖다가 뻥튀기를 해버린 거지. 곱해놓으니까 2가 곱하니까 4개, 또 곱하니까 8배가 된 거지. 그 부피가 커진 거죠. 이거는 부피를 말한 거지. 6은 부피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숫자 수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나 특히 현문경 같은 거는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건데 숫자의 비밀을 모르면 이게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숫자가 밝아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내 속에 들어있는 숫자가 보여요. 내 속에 들어있는 숫자. 그럼 내 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간을 3이라고 해야 돼요? 8이라고 해야 돼요? 3, 8 못 그러잖아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보거든. 목. 간을 왜 목이라고 하느냐면은 목은 퍼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는 위로 쭉쭉 뻗잖아요. 위로 쭉쭉 뻗는 그런 힘을 갖다가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체에서 그런 힘을 가진 걸 간이에요. 간하고 담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간대기가 부었구나 이제 그래.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저놈은 담이 크다, 담이 세다, 담력이 세다 그러죠. 누가 심력이 세다 그래. 심은 용기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그럼 뭘 가르쳤죠? 심장은 불화자, 화를 말한 거예요. 힘은 인체에서 힘을 상징하는 장부는 목이에요. 오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리키는 38목이에요. 힘을 가리키는 거는. 그럼 이치바, 불은 뭘 가리켜요? 이건 힘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은 여기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나무가 쭉쭉 뻗죠. 여기서 나무가 뻗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상태지? 꽃이잖아요. 화려한 꽃이지 이거는. 이건 화려한 게 아니에요. 목은 화려한 게 아니고 힘이야. 추진력이죠. 근데 이 불은 뭐냐면 힘을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 그러면 불 그러면 힘인 줄 알아야 될 거야. 아니에요. 불은 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죠? 따뜻한 거죠. 온기. 그 다음에 광명. 무지를 갖다 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그러면 이거예요. 7령이야. 그래서 영 그러면 7령이라. 그 요한계시록에 영 그러면 7령이잖아 맨날. 그럼 반대는 6이죠. 6은 그 뭐예요? 밝은 거하고 거리가 멀어. 그 이거 어둠이잖아요. 6이라는 숫자는 원래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666을 여기다 붙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사구 금은 뭘 말한 거예요? 자, 이거는 힘, 용기를 말한 거예요. 목은 이거는 예술을 말한 거죠. 예술, 감정 같은 감정 표현 같은 거, 화려한 거. 그러니까 밖으로 잘 표현을 하겠죠. 이거는 밖으로. 그럼 그 반대가 이거죠. 일육수는 표현을 못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육수는 표현보다도 뭐가 능한 거죠? 감싸는 게. 준비하는 거지. 그걸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겨울은 겨우다. 모든 걸 한 켜, 두 켜 이렇게 겹쳐. 그렇게 한 겨울에는 뭐냐면요. 모든 걸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써먹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써먹는 거는 여기 써먹지 이제. 다 여기서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의 맛을 다 쓴맛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다 써먹으니까 이제. 이 겨울의 맛은 뭐냐면 다 짰잖아요. 계획을 그냥 짠맛이라 했잖아요. 짠맛이고 쓴맛이고. 근데 모든 것을 출발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게 소금이야. 그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서양에서 소금이 해롭다고 하는 게 본래 동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서양에서 나온 거야. 왜 그러죠? 지금이 이제 서양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동방으로 기서제동 동양으로 와야 되는데 전부 다 뺏기거든 이제. 동양으로 와야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건 아닌데 뭐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천재 뜻이 스며들어간 거지. 그 자기도 모르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늘이 말한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음성이 있어요. 이래라 이제 그런다고. 그건 어리석은 얘기죠. 뜻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금은 뭘 말해요? 요거하고 반대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쫙 밀고 나가는 거죠. 태양이 쫙 떠갖고 힘, 그냥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고, 요거는 태양이 이제 쪼그라들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화려하죠. 아주 그냥 쫙 저렇게 힘이 강하고 좋은 거죠. 근데 사실은 실속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다 실속 없는 거예요. 실속은 여기서 좀 더 차려. 그걸 갖다 금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금은 단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체형을 보아도 금에 속한 사람들의 체형은 작고 단단한 거예요. 그럼 체형이 큰 사람들은 여기서 어디에 속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에 속하. 목이지. 그걸 이제 우리 이영주 총재님은 저는 큰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진 겁니다. 못 먹어서 부은 겁니다. 이게. 근데 누가 봐도 충전이 건태전 성강경 이제 8개를 말한 적에 선계 있잖아요. 그게 목에 큰 나무라고는. 그럼 진목 같은 거 건태 이진 진도 목이거든요. 진은 그럼 어떤 나무? 그것도 목이거든. 근데 그건 뭐냐면은 가시가 많이 달린 거예요. 가시 같은 거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 양기가 많기 때문에. 체질도 저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럼 본래 그 부여받은 군대치가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은 다 내가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삐쩍 마르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지 아세요? 부모의 심정들은 전부 다 어때요? 이쁘고 튼튼하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뜻도 아니고 누구 뜻이면 바로 내 뜻이었어요. 내 뜻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부모님 속으로 들어가고, 부모님 속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소리예요.
빛과 소리. 그 빛과 소리, 그걸 통해서 그 인연이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든지 존재라면 빛과 소리가 있어요. 빛과 소리가 그 윤력거든 거예요. 남녀간에도 그런 거네요. 당연하죠. 보는 거하고 이 음성을 말하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면 함부로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단단한 거고 금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모든 걸 보관하는 거죠. 한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 함부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얼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존하겠죠. 스스로 보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냉장고예요. 겨울은 거대한 냉장고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1과 6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1과 6, 요걸 이제 그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같은 물이라고 해도 일수하고 육수하고 다르다고 얘기해요. 현무경 이제 보면은 요거 다음에 오부잖아요. 오부 다음에 뭐냐면 이제 신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부가 이제 수를 시작을 해요. 수화목금 대시 이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화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도 자신이 이 관계를 갖다 제대로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생이 뭐고 상극이 뭐고 그냥 피상적으로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생목 그래요. 수생목, 겨울에서 봄으로 가니까 겨울에 가면은 봄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봄 다음에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 수생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1이 3을 낳는 거냐, 6이 8을 낳는 거냐, 아니면 6이 3을 낳는 거냐, 아니면 1이 8을 낳는 거냐, 도대체 어디다 맞춘 거예요? 이런 질문도 안 하잖아요, 지금. 무조건 물이 나무를 키워준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6도 물이고 1도 물이고, 그럼 이 8이란 나무는, 팔목은 6에서 키워주는 거냐, 1에서 키워주는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세분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수생목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전부 다 X자로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럴 적에 이 속에 상극도 들어가요. 상극의 개념도 전부 다 뭐냐면 수국화 그래요. 이거하고 이거 한 칸 건너는 전부 다 원수래요. 바로 옆이면은 상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금생수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는 상생이고, 한 칸 건너면은 수하고 하는 수국화. 서로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금. 가운데는 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보세요. 수도 수생목해요. 물이 나무를 키워준다. 맞죠? 그럼 목생하면 나무가 타서 불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저절로 불이 나던가요? 그럼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이게 나무가 저절로 지금 내가 불 만들어야지. 그래서 불이 나오던가요? 목생화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아. 당연한 걸로.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화생, 금이 아니라 이제 토죠.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제 왼쪽으로 가니까 좌선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왼쪽으로 도니까. 상생은 전부 다 좌선을 하는 걸 알아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럼 좋아요. 그럼 나무에서 불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화생토. 화생토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 나무가 불을 태웠어요. 불로 됐어. 그럼 다 탔다라는 얘기예요. 그 남는 게 재죠. 토가 뭐죠? 재가 많이 쌓이면 흙이 된대요. 내 거의 70대 거의 되도록 그런 거 못 봤어요. 어떻게 재가 모여서 흙이 돼? 아니, 재가 모여서 흙이 되는 거 봤어요? 근데 대부분 좀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맞아 이제 그래요. 아니 세상에 재가 어떻게 흙이 돼요? 재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재예요. 바람 불면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걸 전부 다 왜 그런 그런 견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느냐면은 물질적으로 봐서 그래요. 이것도 나무라는 실제 나무로 본 거고, 이것도 실제 물로 본 거예요. 이것도 실제 불로 본 거고, 전부 다 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건 오행이건 전부 다 영적인 걸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뭐냐면 물질로 보는 거라 하죠. 그래야 편하거든요. 나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모든 걸 바쳐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고민들을 안 해. 그냥 빨리빨리 외워가지고 그냥 써먹고. 대부분 사주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토생금. 그럼 이 토생금도 똑같이 얘기하죠. 흙이 쌓여서 쌓이고 하다 보면 내려들리고 단단해지면 금이다 그래요. 그렇죠. 단단해지면 금이죠. 그럼 금생수는 뭐냐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것도 금생수는? 수혜가 녹아가지고 물이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우리 철로 같은 거 있잖아요. 철로 레일 같은 거 거기 보면은 물이 이슬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럼 쇠는 어떻게 돼요? 그걸 흡수를 안 해요. 그대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단단한 것은 물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참 이런 것도 이해가 되나. 그렇게 풀다 보니까 오행이 안 맞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영적인 상태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물질로 보니까 그럼 제대로 그런 걸 풀려면은 4하고 9의 차이점, 1과 6의 차이점 이런 게 바로 보여야 돼요. 수화 금목이 대시성하여 수생화학으로 천하의 무상극질이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수화 금목은 뭐냐 사상이잖아요. 수와 금, 목 이것이 때를 기다려서 그 어느 때를 기다렸냐고 얘기해요. 어느 때를 기다렸다고 해야 돼요? 자, 여기 자자리로 사가 들어오길 기다린 거예요. 7도 이동할 때를 기다린 거죠. 왜 기다려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에 다 죽이면 여기 5가 들어가죠. 5하고 4하고 2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5자리를 7도 이동하면 해가 들어가야 돼. 이 자리는 해가 들어가요. 해가. 그러니까 5자리 해가 들어간다. 그게 금방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7도 이동했다는 것도 이제 어리벙벙한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요령을 말씀드린 거라서 자, 해가 이 꼭대기로 올랐잖아요. 5자리가 꼭대기인데 5자리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은 어디로 가느냐면 일로 들어가죠. 이제 축자리로. 축자리로 들어가요. 그럼 이 자리가 축, 아까 인, 묘 이렇게 됐었잖아요. 축, 인, 묘. 이 자리가 되는데 자, 축, 인 이렇게 되죠. 이 자리가 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 여기는 여기는 사오미 개명이라 이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구나 그럴 거니까 사오미에서 밝아진다고 얘기잖아요. 사오미에서 그럼 요 자리가 본래 태양이 뜨는 곳이잖아요. 시간이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시간이 시작한다는 것은 어둠에서 태양이 뜬다는 얘기죠. 그 밝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사가 들어가면서 사오미 해가지고 개명, 밝은 명자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하늘이 열린 자리에 원래 천개어자 그래요.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지벽 땅은 축시에 열리고 인기 어인 그러잖아요. 사람은 인시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옛날 선비들은 인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인시면 몇 시죠? 새벽 3시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선비들 많아요. 지금 스님들은 뭐 거의 다 그렇게 할 거야.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시? 3시에서 5시니까 인시지. 물 그런 것도 좋죠. 좋은데 그건 뭐냐면 천지인이 시작한다 그 얘기였어요. 이렇게 자축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또 천지인 이렇게 했잖아요. 그 천지인이 시작하니까 모든 것에 출발점이다 그랬는데 이 자리로 사오미가 들어가면은 비로소 밝아진다 이제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시가 아니라 사시로 시작하고 인월이 아니라 민년. 그렇죠. 미년이죠. 밑에세. 그 기에서 미로 나니까 그거 일러준 게 김민년 1919년 독립만세 1919년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홀로 산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독립을 우리가 일제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홀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독립은 뭘까요? 사람이 천재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은 산천 물질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물질이 아니면 죽었어요. 물질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물질을 갖다가 많이 삭발하는 사람이 최고야. 이렇게 힘 있는 놈이 최고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 물질을 옛날에 힘으로 뺐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렇게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농사도 옛날 농사 그런 식으로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옛날처럼 물질에 속한 힘이 아니고 이치 있잖아요. 하늘은 이치를 나타내는 거고 땅은 물질이고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천재 이치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사람 속에서 하늘과 땅의 이치가 동시에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앞으로는. 그걸 이제 보여줘요. 그게 바로 사오미 개명이야.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문명이 우리 조선에서부터 발단해요. 지금 뭐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맞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안 그래요. 반드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싹이 트고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똑같은 물인데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아까 말했듯이 상생과 상극에 관한 개념이 바로 자리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는 팔계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팔계 또 천간과 지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문 40자가 나한테 들어가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를 보아도 네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하늘, 천간, 지지, 물상, 팔계, 그 다음에 수리. 그 네 개를 한꺼번에 봐요. 그게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면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를 본다. 자, 그럼 이게 물인데 일수하고 육수하고 차이가 뭐냐? 전체는 물이라고 하지만은 안에 있는 것은 일이라 그래요. 이걸 생이라 그러죠. 밖을 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에 있는 거는 1, 2, 3, 4. 생수는 4개예요. 1, 2, 3, 4. 이걸 왜 생수라고 하냐면은 합해보세요. 1, 2, 3, 4를. 10. 그렇죠.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숫자지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 거기에 또 주의를 해야 돼요. 자꾸만 여기서 다 이런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기계죠. 말하자면 십자가가 훌륭한가요?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한 게 훌륭한 건가? 도대체가 이건 도구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이걸 만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만들어니까 이게 생의 합이다 그래요. 생수의 합이다.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실제 나무 십자가를 그거 수백 번 수천 번 그 짊어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몸만 고달프지. 진정한 십자가는 그런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잖아요. 음과 양을 겹친 거예요. 왜 겹쳐요? 떨어지면은 음이 있고 양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는 거. 짝이 없는데. 남자 여자 남자가 1000만 명 여자도 1000만 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데. 그 요새는 결혼들을 거의 다 안 해요. 지금. 그것도 잘 보여주는 거라. 뭘 보여주죠? 이제는 삼천에 낡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 진짜. 옛날처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키웠냐면 전부 다 출세 지향적으로 키웠어요. 지금도 거의 다 그러죠. 그 대표적인 동네가 있죠. 강남이라. 왜 강남인지 아세요? 저 강남을 보면서 생각들 해야 돼요.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 나온 것은 북방이 아니에요. 남방이지. 옛날에 이 물색에서 다 나왔어요. 물색이니까. 부천에서 여기서 나와요. 남방 불에서 나오는 거죠. 불. 한 번은 물색, 한 번은 불색에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던 자가 자는 시작을 말하는 건데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남방으로 잘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요 자리로 하죠. 오. 요 자리로 했더라. 여기 양자리잖아요. 그래서 남방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장사 같은 거 하려면요. 남방으로 가세요. 남대문으로 가든지.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서쪽이나 서대문이나 북대문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 서대문에서 장사 잘 되는 거 봤어요? 장사가 번창하는 곳은 동남방이에요. 동방과 남방. 거기가 가장 밝은 곳이거든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서 시작을 해요. 정상께서도 북방으로 온 게 아니라 남방으로 왔잖아요. 저 전라도 그게 북방인가요? 남방이지. 그럼 보세요. 1하고 6이라고 했는데 1은 생수고 6은 성수라 그랬어요. 자, 이걸 1하고 6을 왜 물이라고 했느냐? 당연하죠. 물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물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위로 올라가는 물도 있어요. 잘 알죠? 위로 올라가는 물, 그 물이 뭐라 그래요? 분수. 근데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게 수증기잖아요. 수증기, 아지랑이 같은 거. 그러니까 물을 하면 밑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위에도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저기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땅에서 올라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물들은 뭐예요? 더러운 거지. 탁한 거죠.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고 가볍다는 얘기잖아요. 뭐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걸 좀 더 여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인체도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참 이상한 게 입으로 먹잖아요.
입은 머리에 붙어 있어요? 배에 붙어 있어요? 그럼 머리에 붙어 있는데 머리는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하늘이죠. 하늘이잖아요. 당연히 땅에 있는 그 음식이라면 땅에 붙어 있어야지. 입이 땅에 붙어 있어야죠. 그런 식이라면. 배 어딘가 붙어 있어야지. 근데 머리통에 붙어 있어요. 생각대로 해보세요. 왜 그런가. 아무튼 인체에서도 배로 들어가는 게 여기서 물이죠. 음식물 먹으면 전부 다 물이 되잖아요. 물이 많아요. 살이 찐 사람은 결국 물이 많은 거 원래. 물인데 뱃속에 들어간 물은 깨끗한 걸까요? 더러운 걸까요? 당연히 대답들 안 하는 뚱뚱. 음식물 자체가 더러운 것도 사실은 막 섞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입이 하늘에 붙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생각들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자 어쨌건 더러운 물들이 모이는 곳이 바다고 강이고 땅에 있는 물이에요. 땅에 있는 물. 그럼 그 물들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질 않아. 비가 안 내리면 다 생물들이 죽어요. 인체도 무수한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세포죠. 그 세포, 또 뭐 바이러스 뭐 그렇게 부르겠죠. 바이러스도 필요한 거예요. 바이러스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저 흙 속에 있잖아요. 온갖 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비가 올라가고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서 더러운 물 중에서 깨끗한 물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수승화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을 잘 올라가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병이야 바로. 그 물을 잘 올라가서 내려가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대류 현상이라 해요. 대류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잘 원활하게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요령을 알면 돼요. 그 요령. 그 요령대로 나는 내 몸에다가 맨날 수련해 지금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얼마나 큰 변화가 오고 있는지. 나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뭐 하라냐면은 우선 나부터 변해야 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은 많이 끌어모으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뭐냐면 그 많이 모여서 뭐 할 거예요. 뭐. 당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세력이 커지고 좋겠지. 편하고 천만에 왔어요. 내가 되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 사람들 일일이 챙겨줘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인지 아세요? 자, 어쨌건 2하고 6인데 똑같은 물인데 이건 1이라고 하고 이건 6이라고 해요.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이건 단수고 나머지는 복수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이건 단순히 복수니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무슨 개념이죠? 1이라는 숫자는? 유일한 거죠. 유일한 거. 유일한 거는 여기 5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는데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게 1이거든요. 지금요. 요놈이 유일한 거지 이건 유일한 게 아니죠. 이렇게 8방으로 4방과 8방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건 상대적인 거지. 북방, 벌써 북방 그럼 남방이라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일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 유일한 거는 그런 게 전부 다 없어진 세상. 절대를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려면 이게 50회 한 중앙에는 이 1, 그놈이 절대야.
요 놈은 뭐냐면 1인데 6, 9, 54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1에서 10까지 10개 숫자잖아요. 합하면은 55잖아요. 55인데 요 놈 빼면 54야. 그러니까 54 더하기 1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와닿아야 돼요, 사실은. 그 54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6, 9, 54. 6은 뭐예요? 권지. 여기 하나가 2니까 2, 3은 6이잖아요. 요거 하나가 3이니까 3, 3은 9죠. 건을 갖다가 9라고 했고 건을 갖다 6이라 했잖아요. 요건 땅이니까 6지죠. 6은 하니까 9천이고 9천 6지. 그 6 곱하기 9에서 54. 54는 용담수예요 원래. 용담수로 54라고 해요. 54는 뭐냐면은 천지가 서로 곱해서 합하면 15고 곱한 상태에다가 1을 합한 거예요. 그게 대정수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놈이 유일한 놈이에요. 지금 유일이란 말씀을 해서 지금 요 놈이 유일한 거죠. 천지를 한으로 묶어버리는 놈. 그게 절대예요. 그게 유일한 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인력수의 1은 그게 아니죠. 그런 천지를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 인간이잖아요. 천지를 하나로 묶는 게 원래 인간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유일한 존재, 내가 유일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55 대정수가 못 돼요. 내가 유일해야 돼.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많을수록 똑같은 게 많으면 그 제품이지.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이름 물었을 때 나는 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4 더하기 1, 또 55에 대한 걸 풀면 굉장히 많아요. 뜻이 엄청 많겠지. 뭐 50 더하기 5도 되고 51 더하기 4도 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쫙 뜯어보세요. 그러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 의미가 확확 들어와요. 그러면 대정이란 말이 큰 대자 정할정자 뭘 크게 정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하고 6인데 요 1은 유일한 그 1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1에서 10까지의 한 파트죠. 한 부분이죠. 지금. 그러니까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인 존재죠. 그럼 요거하고 상대적인 게 뭐죠? 그건 2예요. 1의 상대는 2가 돼요. 또 1의 상대는 6도 돼. 1의 상대는 안 되는 게 없죠. 사실은 3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상대는 뭐냐면은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대조적인데 그것만 얘기했었죠. 근데 1의 상대는 2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문항표는 1의 상대가 9로 나오죠. 일감수 상대가 9로 나와요. 용담투서는 1의 상대가 6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 외에는 전부 다 상대에게 상대인데 어떤 거하고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을 때 어떠한 상관관계인가 이제 그런 걸 일러주는 게 바로 하도 나서 용담이라죠. 그런 걸 제대로 풀 적에 어떻게 되죠? 3월의 이치가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서, 하도 낙서 용담이라는 3대 상서가 왜 상서라고 부르냐면 그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무경은 그 3대 상서를 갖다가 전부 다 축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누가 풀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전부 다 기피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 실력이 없었구나. 맨날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실력이 없어요. 누가 좀 어떤 스승이 있어가지고 좀 일러주고 그랬으면 나도 편하게 왔겠지. 근데 난 무슨 애 팔자가 스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는 거야 그냥. 이런 것도 지금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논한 글도 없고. 그럼 보세요. 이게 물은 물인데 안에 있는 물이고 밖에 있는 물이고 그렇잖아요. 아, 물이라는 놈은 겉으로 보면 짝이구나. 짝수구나. 빛이라는 놈은
겉으로 보면은 홀수구나. 자, 홀수는 뭐냐면 흩어진 거죠. 이렇게 짝은 이렇게 모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란 놈은 육이란 놈은 모이는 거고, 7이란 놈은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구나. 이건 똑같아요. 8, 9. 8은 짝수니까 모인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예. 짝이니까 모인 거라고. 반대로 말씀하셔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7은 빛이니까 빛은 모이는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죠. 흩어진 거예요. 똑같은 이치잖아요. 빛하고 색은 본래 같은 거죠. 이거 다 색이잖아요. 근데 이 색은 흩어진 게 없어요. 다 모인 거예요. 그냥. 한 곳에 고정됐으면 색이고, 그게 흩어지면 빛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색은 다 음이라고 하는 거고, 빛은 양이라고 하는 거고, 내 속에도 빛과 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기가 강하잖아요. 맑은 양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광이라죠. 보통 이제 뭐 오라 같은 거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뒤에 뭐 빛이 있잖아요. 후광이라죠. 예. 사람들도 누구든지 수련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련을 잘했던 것도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이렇게 보면은요, 벌써 달라 이렇게 보이는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 9 홀수인데 이거는 밖으로 튀어나오고, 6하고 8은 짝수인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같은 홀수지만 1하고 3은 안에 있고, 2, 4는 짝수지만 안에 있는 거고, 자, 짝수가 안에 있을 때, 짝수가 밖에 있을 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묘한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바로. 자, 물이라는 놈은 안에 양기가 있더라. 밖에 짝수니까 음이 있더라. 음이라는 놈은 고정된 거고, 양은 뭐냐면 흩어지려고 하죠. 물이 자꾸 흐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에 있는 양 때문에 그래요. 불이 빛을 내고 있지만은 더 강하게 빛을 내려면은 속에서 끌어당겨줘야 돼요. 끌어당겨주는 놈이 없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이는 음이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음은 끌어당기는 거죠. 그 양의 시작은 1이고 음의 시작은 2가 되는 거예요. 1하고 2를 갖다가 극과 극이라 그래요. 요거는 맨 밑에 있고 맨 위에 있고 극과 극이에요. 자, 요건 무슨 극이라 불러야 돼요? 올라갔으니까. 자, 7을 뭐라고 해야 돼? 극 중에서는 7이 극이지. 6이 극이고. 6은 맨 밑으로 쳐졌잖아요. 음극이라 그러죠. 이거는 음의 극. 그걸 우리는 동지라 해요. 이거는 하지 양의 극. 그럼 이건 뭐예요? 8하고 9는? 이건 극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끝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음이 닿으면은 여기 가는 거고, 음이 닿으면은, 음이 닿으면 이거 진짜, 음이 닿으면은 일로 내려가는 거고, 양이 닿으면 일로 올라가는 거고, 양이 닿는 순간에 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이름이다 이거예요. 하지에서 1음이 생기는데 그걸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2하고 1은 본래 같은 거예요. 똑같은 시작을 말하는데, 시작은 시작인데 요거는 양의 시작이니까 1이라고 한 거고, 요거는 음은 뭐냐면 짝을 갖춘 게 음이에요. 그 양하고 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게 그거예요. 하면은 안정된 거 있잖아요. 음의 특징은 안정을 부리려고 해요. 됐으면 움직이려고 안 하고 변화 같은 걸 싫어하겠죠. 근데 양은 뭐냐면은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사도 안정을 유지를 할 때가 있고 변화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움직이기만 하잖아요. 안정된 거 다 날아가 버려 그냥. 또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쪼그라들어 버려 그냥. 그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내가 나갈 땐지 나가더라도 나가서라도 내가 만약에 음에 운게 있을 때는
겉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지라도 설령 그렇지라도 어떻게 돼요? 앞에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만 하면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움직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게 바로 이런 공부예요. 자, 1하고 2는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출발이다. 시작이다. 음의 시작, 양의 시작. 그럼 6하고 7은 뭐예요? 6하고 7은 끝이지. 6은 뭐죠? 음의 끝, 양의 끝 그런 거잖아요. 그럼 3, 8, 4, 9 이건 뭐죠? 중간이죠. 중간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1로 가야 되는데 자, 양은 이렇게 가나요? 이렇게 가나요? 양이라는 놈은 이렇게 가지. 1, 3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요. 음은 2에서 4로 이렇게 가요. 음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우선, 양은 왼쪽으로 가니까 좌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어느 때까지 가냐면 1은 2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1 다음에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1, 2, 3 이렇게 안 하고 꼭 1, 2, 3이 아니라 1, 2, 3 이렇게 해버려서 지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게 2고 이게 3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한 짝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1 하면 반드시 같이 붙어 있는 게 3이 아니고 2예요. 자, 똑같이 뭘 가리키느냐면 시작이나 출발을 의미하더라. 3이나 4는 시작과 출발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시작 그러면 1에서 출발한다 그러지 누가 3에서 출발한다. 1에서 출발한다니까 1이 시작이라는 건 금방 아는데 2도 시작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2는 두 번째지 어떻게 그게 시작이냐 그래버렸는데 이것도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왜 2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음의 출발이니까. 똑같이 출발한다고 해서 숫자를 똑같이 먹여버리면 어떻게 구분을 해? 요 놈은 하나고 요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요게 출발이고 요거는 요게 출발했다. 그럼 이게 출발했는 게 뭐죠? 이건 뭘 가르쳐요 지금? 출발은 출발인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있겠죠. 양의 출발, 음의 출발 그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제. 양은 어떻게 출발하고 음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면 그냥 음과 양이 출발했어. 그래버리지. 요게 출발한 거 모르면 이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인 게 4예요 지금. 그럼 1이 발전한 게 이거잖아요. 1은 3으로 가는 거고 2는 4로 가는 거야 지금. 그 기본이 1인데 이걸 모르면 이거하고 이건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 그럼 1의 출발이라고 한 건 양의 출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동지에서 1양이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하지에서 1음이 출발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같은 출발을 하지만은 다르겠죠. 이거는 더위 끝에 오는 거고 이건 추위 끝에 오는 거죠. 그 출발은 출발이지만 어떻게 같다고 그래요? 다르지.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고 얘기해요. 이건 출발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그 목적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지금. 이건 왜 출발했냐면은 너무 추워서.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그 섭석이 뭘 요구해요? 따뜻하고. 당연히 따뜻하고 밝은 거. 그럼 1이 잘하면 6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건 어린하고 이거 어른이잖아요. 그럼 1이 6으로 되려고 하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5잖아요. 첨다 이게 4 더하기 5, 2 더하기 5, 첨다 5가 들어서 이렇게 생에서 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1이 6으로 되려면 5가 필요한데 5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지금 2 더하기 3하고 1 더하기 4하고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이게 좀 하도의 중심에 있던 5개가 요거하고 요게 2하고 4에 좀 요거 1하고 3이 요거잖아요. 지금 중심은 요 놈이지. 요게 유일자라 했잖아요. 유일인데 요 놈이 1로 내려오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던 게 내려온 게 이거잖아요. 여기 올라간 게 이거고. 그러니까 271, 1선 전부 다 중심에 있던 요 한 점에 이동한 상태지. 그러니까 요게 중심이야 지금. 아까 6, 9, 54, 1이라는 놈이 요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5가 되는 경우가 2하고 3, 1하고 4, 서북방, 동남방 이렇게 되잖아요. 동남방, 서북방 두 가지예요. 그럼 동남방하고 서북방을 놓고 볼 때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이죠? 이건 봄이고 여름이니까 밝죠. 봄과 모르게 봄과 여름에는 하기 애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1이 필요한 것은 1, 3입니까? 2, 3입니까? 1한테 필요한 거는? 2, 3. 2, 3이지. 2, 3이죠. 왜냐하면 추운데 자기는 어디를 둘러봐도 어떻게 돼? 뭐 전부 다 깡깡 얼었잖아요. 1한테 필요한 거는 4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하고 3이라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2가 필요한 거는 반대가 되겠지. 2가 7이 되려면 반드시 4하고 1이라는 놈이 필요한 거야 이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1 그래. 1은 뭐냐면 임이잖아요. 천간으로 말하면 임이고 지지로 말하면 자예요. 그 1 이렇게 되잖아요. 임자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전부 다 1이야. 1은 뭐냐면 내가 최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자 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런 기질이 강해요. 내가 최고다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이라는 놈은 1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1이라는 놈은 뭐냐면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얼잖아요. 얼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생각을 안 해요. 나서면 지가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참모. 자기가 앞에 직접 나서면 큰일 나거든. 참모가 제격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야.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시작하니까. 근데 앞서는데 단점이 뭐냐면 용기가 없어. 왜냐하면 그 주변이 너무 열악해요. 근데 머리가 비상하죠. 그 꾀가 많죠. 그러니까 잘하죠. 쥐새끼 같은 놈 하는 게 꾀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것도 시작은 시작이죠. 이거는 추운 데서 시작이고 이거는 더운 데서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성질 자체가 서로 정반대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잖아요. 이거는 화려한 가운데 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성격이 2는 이게 천간으로 말하면 정이죠. 지지로 말하면. 오는 양인데 이것도 이고 이것도 이잖아. 음의 시작은 양의 시작은 임자라고 하는데 음의 시작은 정사라. 일주가 정사인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써요? 반대가 돼요. 굉장히 쾌활해요. 낙천적이죠. 주의가 온통 뭐예요? 다 화려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본적인 속성이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죠. 그 다음에 사치 같은 거, 향락 같은 거, 이거는 뭐냐면 구두쇠예요. 구두쇠면서 불의를 싫어해요. 온통 어두운 뿐이니까. 어둠을 갖다가 타개하려고 나선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속내를 얘기를 안 해. 속내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얼어 죽을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성이 많겠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이래 그 질병은 어떨 거다. 이제 그런 게 다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그 비근한 그 예를 드는 것에 지나질 않는 거죠. 써먹을 때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해 놓은 게 그 재산가죠. 진짜 재산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망해고 자기가 모르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지식, 이게 물이고 이게 불이라 그랬잖아요. 물하고 불의 특징은 뭐냐면 물은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불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불은 태운다 그랬는데 태운 건 맨 나중이고 불은 뭐냐면 모든 걸 밝혀줘요. 다 잘 보이게 해줘. 이거는 안 보이게 해요. 이거는 왜 안 보이게 하죠?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처음부터 다 보이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도적 맞아. 이렇게 수에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심성이 세요. 긴장을 잘하고. 웬만해서는 자기 속내를 갖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 줄 알고서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나 같은 줄 알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 획일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다고 하냐면 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간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은 가운데 넉사자 네 군데를 내가 가운데 딱 써서 그러니까 사람 네 군데가 보이잖아요. 그게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사람이었죠. 이게 하나가 있어. 동서남북 사방이 빙 둘러서 내가 중심에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위치건 어느 장소에서건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안 해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죠? 모르는 걸 사람들이 자꾸 물으려고 그래. 이렇게 궁금하고 자꾸 몰려들어. 지금은요 시험 봐가지고 관직 같은 거 관직 있으면 그 주위로 많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건 진정한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하고 6은 다른데 똑같이 1과 6은 시작이죠. 2와 7도 시작이라는 사실이지만 안 되는데 요거는 끝이고 7과 6은 끝이라 그랬잖아요. 1과 2는 시작이고 그러면 똑같은 물이지만 끝날 때 물하고 시작할 때 물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수하고 6은 개수, 자는 해고 임은 계죠. 이제 임자하고 개의 성질이 전혀 또 딴판이겠지. 이제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물 그러면은 똑같은 물로 취급을 해버려. 수생목 그러면은 임자가 목을 만든다는 건지 개가 목을 만든다는 건지 그런 구분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이양 공부를 하려면 왜 그렇게 불안한 거래요? 그리고 그런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또 모르는데 있잖아요.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과 6의 차이점 이런 것 갖다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맺고 질문으로 들어가죠. 요 164 2차로 이건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아마 재밌을 거예요. 주역에서는 저기 지금 보면은 16 그 자리가 그 사지간렬하게